당초 오는 14일 예정이던 뉴욕시 실내 영업 허용 날짜가 이번 주 금요일로 앞당겨졌습니다. 뉴욕주가 백신 공급 중단 사태로 미뤄졌던 기저질환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본격 확대했습니다. 뉴욕시가 대면 수업을 중단한 지 3개월 만에 6에서 8학년 중학생들의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일부 양당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추가 부양안의 소득 상한선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자는 의견을 내놔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본격 개시됩니다. 현재 미국의 영국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한 노숙자 보호시설 대표가 보호소 거주 여성 10여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개월 만에 재개되는 뉴욕시의 실내 허용 날짜가 오는 발렌타인스데이인 14일에서 12일 이번 주 금요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업주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의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앤드루 쿼모 주지사실은 식당과 바 등 요식업소들이 발렌타인스데이를 앞둔 주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전체 입원율, 양승률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지표에서 모두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도 작은 폭이지만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25% 수용력으로 식당의 실내 영업이 허용되고 저녁 10시 이후엔 영업을 닫아야 합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최근 식당 실내 영업 수용력을 35%로 늘리고 밤 10시 이후 실내 영업 금지 조치를 폐지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접종 대상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2가지 이상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로 접종 대상이 확대됩니다.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백신 접종 지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연령에 상관없이 기저질환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실은 암과 만성신장병, 폐질환, 심장병 등을 자격 요건으로 들었습니다. 뉴욕주는 이런 만상 질환자에게 백신 문호를 개방하는 첫 번째 주가 될 전망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당초 뉴욕주는 지난달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기저질환자들도 함께 포함시킬 계획이었으나 백신 공급 부족 사태로 접종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고위험군 의료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주내 의료진의 75%가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한편 주 전역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3천만 명을 넘겼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 백신을 1차례 이상 접종한 미국인 수를 3,150만 9,100명으로 집계했으며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914만 7,18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CNN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접종자 수는 약 130만 명으로 취임 100일 만에 1억 명에게 백신을 마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은 계속 확대될 예정이고 화이자는 5월 말까지 2억 회분을, 모더나는 6월 말까지 2억 회분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존슨앤존슨도 6월 말까지 1억 회분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6월 말까지 3억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이 공급되는 셈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감염자는 12만여 명으로 한 달 전인 1월 6일에 22만여 명보다 크게 낮아졌으며 입원 환자는 6일까지 8일 연속으로 1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25일부터 6에서 8학년 중학생들의 대면 수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 수업을 중단한 지 3개월 만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2월 25일부터 6학년부터 8학년 학생 약 6만 2천여 명의 학생에 대한 등교 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재개 계획의 일환으로 중학교 교사들에게 겨울방학인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학교 현장과 코로나 사례를 추적하고 대응하는 상황실 운영 직원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중학교는 지난해 11월 19일 뉴욕시 7일 평균 양성률이 3%에 달하면서 대면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12월에 유아 및 초등교와 75학군의 학교를 다시 개교한 바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의 7일 코로나19 양성 검사율은 8.36%이며 공립학교 시스템 전반에 걸친 양성 테스트 비율은 지속적으로 훨씬 낮았으며 현재 0.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시오 시장은 공립고등학교의 등교와 관련해 이달에 발표하기를 희망했지만 먼저 더 강력한 예방접종과 검사 능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공립학교 등교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발견된 코로나19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대면 학습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로비를 벌였지만 다른 부모들과 많은 교사들은 특히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여전히 등교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올해 뉴욕시 대부분의 가정은 자녀들의 온라인 수업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대면 수업 중단이 1년 가까이 지속되며 교육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추가 경기 부양안에 포함된 $1,400 개인 현금 지급 대상을 당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7만 5천 달러에서 축소하는 방안을 놓고 이해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에 포함된 1인당 최대 $1,400 지급안을 두고 공화당뿐 아니라 일부 민주당 의원도 엄격한 소득 상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인 소득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조 맨친 연방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1,400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 소득 기준을 $5만 달러, 부부 $10만 달러로 축소하고 $7만 5천 달러 이상은 더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상원 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코로나19 추가 부양안의 $1,400 지급 기준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CNN 인터뷰에서 $5만 2천 달러의 연수입이 부양안의 완전한 혜택을 받기에 너무 부자라고 말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경기 부양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에 완전 고용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바이든표 구제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는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비판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를 관리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앨런 장관은 또 공화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구제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명백한 답을 피하면서도 중산층 가정이 도움받을 자격이 있다며 현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데 자신과 바이든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가결하도록 한 예산 조정 제도를 발동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전원이 동의하고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단 민주당에서도 한 명도 이탈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샌더스 의원은 민주당이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을 처리하기 전에 내부 분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초 법안 초안을 마련해 주요 실업 지원 프로그램이 끝나는 3월 14일 전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심판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상원이 이번 주 내로 실속 처리할 기세라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하원 탄핵 소추 위원들은 탄핵 심판 진행을 최대 2주까지 예상하고 있지만 일부 민주당 상원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은 이보다 더 빠른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The Hill은
상원 의원들이 일주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부 강요 지명자들의 상원 인준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해 화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역시 탄핵 심판을 길게 끌 이유가 없다면서 신속한 처리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 법사위 소속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소 의원도 혐의와 증거가 단순해 짧게 진행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번 내란 선동 혐의의 증거가 대부분 지난 1월 6일 이해 난이 폭동 사태를 부추기는 듯한 트럼프 전 대통령 공개 연설 등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 등 대응과 관련 상원이 해결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반응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권리를 잃어야 하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전하고 상원이 해결하도록 하자는 발언은 트럼프가 연방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막는 투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원 소추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석해 증언할 것을 제안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했으며 변호인들은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과 별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나서지 못하도록 수정헌법 조항을 동원 공직 재취임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여러 대학 연구소와 개념 연구업체 힐릭스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전염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급속히 번지며 약 열흘마다 2배 정도로 확산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음 달 말이면 미국에서 지배적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 내용이 연구 보고서 공개 사이트 매드 아카이브에 실렸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CNN이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은 미국이 B117이 급속히 지배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된 다른 나라와 비슷한 궤도에 올라 있음이 임상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영국발 변이가 이미 지난해 11월 말까지 수차례 걸쳐 미국에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연구에서 플로리다주는 이 변이의 추정 유행도가 가장 높은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양성 검사 결과에서 영국발 변이의 유행도가 2배로 높아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9.1일로 추정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플로리다주는 지난 한 주 사이 영국발 변이의 감염률이 5% 미만에서 약 10%로 상승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영국발 변이의 위험성을 경고한 지난달 중순 무렵만 해도 이 변이는 확진 사례의 0.5%에도 못 미쳤지만 1월 말이 되자 3.6%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는 영국발 변이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종보다 35에서 45% 전염성이 더 강하며 전국적으로 9.8일마다 양성 판정 사례가 2배로 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CDC는 3월이면 영국발 변이가 지배적인 종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보고서가 처음으로 CDC의 예측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33개 주에서 610여 명의 영국발 변이 감염자가 확인됐으며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나왔습니다. 뉴욕시 브롱스에 있는 노숙자 보호시설의 대표가 보호소내 여성 10여 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노숙자 보호시설인 브롱스 페어런트 하우징 네트워크의 대표 60세 빅토르 리베라 씨가 여성 노숙자 10여 명을 성추행하거나 폭행하고 수십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리베라는 2016년 가을 해당 노숙자 보호시설에서 체류하는 40대 여성 에리카 스칼라에게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방 한 칸을 빌려주고 이를 미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스칼라가 반항하자 내쫓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스칼라는 아파트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굴욕을 삼켜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는 일부 피해 여성들이 성폭행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하자 입막음 합의금으로 총 17만 5천 달러를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한 여성은 뉴욕시에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발했지만 리베라는 대표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브롱스 페어런트 하우징 네트워크는 2017년부터 노숙자 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뉴욕시로부터 2억 4,700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뉴욕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는 노숙자들에게 격리용 방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보호시설에 1,00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리베라는 이 같은 엄청난 지원금으로 조직이 번성함에 따라 비영리 단체인 보호시설을 마치 개인의 왕국처럼 운영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보호시설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까운 친구들과 납품 계약을 체결해 부당 이익을 취했습니다. 2012년 리베라의 연봉은 6만 7천 달러였는데 2019년에는 31만 달러로 5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한때 노숙자였던 리베라는 1989년 마약 소지 혐의로 1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석방 후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꾸겠다고 맹세했으며 2000년부터 해당 노숙자 보호시설 설립에 참여해 대표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 내 총기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연방 총기 배경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에만 200만 정 이상의 총기가 구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 내 총기 구매 급증 현상은 지난해부터 발생했는데 지난해 총기와 탄약 판매는 증가세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64%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 대기령이 내려졌던 지난해 3월에는 패닉 바잉의 일종으로 총기가 역대 최다인 210만 정이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초 나타난 의회 난입 사건도 총기 구매를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국립사격스포츠재단의 마크 올리바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안전에 대해 매우 걱정하게 됐다며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총을 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1-2022 회계연도에 전문직 취업비자 H-1B의 사전 접수가 오는 3월 9일부터 25일까지 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달 확정됐던 H-1B 사전 접수의 심사 대상 선정 방식에 변경된 규정 시행일은 올해 말로 연기됐습니다. 4일 이민국은 국토안보부가 최종 확정된 규정의 시행일을 오는 3월 9일에서 12월 31일로 연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7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이민국은 취업비자의 사전 접수 건수가 연간 발급 쿼터를 넘어설 경우 현행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임금이 높은 신청자부터 비자 심사 자격을 우선적으로 주는 방식의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기 소식과 함께 이민국은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하는 모든 등록 기간 동안에는 현행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올해에도 사전 접수 건수가 연간 발급 쿼터 초과 시 무작위 컴퓨터 추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 공개된 세관 국경보호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9월 30일로 마감된 2020 회계연도에 위조 마스크 1,300만 개가 압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조 마스크란 다른 회사의 판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제품으로 3M과 같은 주요 업체의 제품을 모방하거나 명품 브랜드의 마스크를 흉내낸 제품이 대다수였습니다. 마스크 외에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금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키트 17만 7천 개, 역시 FDA가 금지한 클로르킨과 하이드록시클로르킨 3만 8천 정, 또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홍보됐으나 미 환경보호청 금지 물질이 포함된 소위 항바이러스 목걸이 3만 7천 개가 지난 한 해 동안 압수됐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압수품의 51%는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처럼 입점이 어려웠던 코스트코에 다양한 K푸드 제품이 속속 진출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코스트코에서 한국 제품을 찾기는 쉽지 않았고 제품이 나왔다가도 금방 사라지기가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제품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아졌고 그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AT센터 LA지사의 한만우 지사장은 코스트코에 다양한 한국 식품이 입점하고 있다는 얘기는 K푸드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며
코스트코는 낱개나 소량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소비자 입장에서 대용량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맛을 보는 정도가 아닌 꾸준히 먹겠다는 의미인 만큼 K푸드를 즐겨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스트코에 제대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농심은 매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육개장 사발면, 신라면 봉지라면, 생생우동, 신큰사발, 돈코츠라면 등 10여 종에 달하는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돈코츠 라면의 경우 코스트코 측에서 먼저 제품 개발을 요청했을 정도로 농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 상사의 밀키스 입점은 아시안 식품 분야가 아닌 탄산음료라는 주류 상품 분야에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동원 F&B 역시 지난해 라볶이와 고추 참치를 코스트코의 매장에 출시했습니다. 미주법인 홍윤표 사무소장은 라볶이는 현재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워싱턴과 뉴욕, 뉴저지 등의 동부 매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풀무원 역시 지난해 김치 제품을 코스트코 전 매장으로 확대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